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 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주요 기업들 소개해드리고 있죠. 기업들에 대한 본질도 알아갈 겸, 그리고 새로운 투자 아이디어도 얻어갈 겸, 그리고 그 투자 가치에 대한 본질도 또 우리가 새삼 느낄 겸 저희가 이런 기업들의 심층 분석과 앞으로의 전망들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웅진그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실생활에서도 참 많이 접할 수 있는 기업일 것 같은데요. 과연 현재 상황이 어떻고 앞으로의 전망이 어떻게 될지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최영일 경제시사평론가,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이관영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웅진그룹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그룹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먼저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코웨이 매각 당심해졌던 5년간의 경업금지 기간이 풀리면서 정수기 사업 재개를 선언한 웅진그룹. 발표와 함께 웅진그룹과 코웨이의 주가는 서로 다른 곡선을 그리며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코웨이 인수이사와 OEM 방안의 투트랙 전략을 내놓은 웅진그룹. 과연 정수기 사업을 향한 윤석금 회장의 재도전은 성공할 수 있을까? 백과사전 웹판원으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윤석금 회장은 입사 1년 만에 54개국 영업사원 가운데 판매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영업 능력이 탁월했는데, 1980년 윤 회장은 9년간의 직장 생활을 청산하고 해임 인터내셔널이란 작은 회사를 세우며 사업가의 길을 걸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과외가 금지되자 유명 강의를 녹음한 테이프를 판매하며 큰 수익을 얻기도 했는데, 이 회사가 웅진그룹의 모태인 웅진출판이다. 출판 사업이 잘 되자 새로운 분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윤 회장은 1987년 한 제조업체를 인수해 웅진식품을 설립했다. 웅진식품은 1990년대 말부터 초록매실, 아침햇살 등 히트 상품을 세상에 내놓으며 웅진그룹의 알짜 계열사로 자리 잡았지만, 2013년 그룹의 경영 악화로 사모펀드 한행컴퍼니에 매각되고 말았다. 윤석금 회장은 1989년 웅진코웨이를 설립해 기존의 정수기와는 다른 고가의 역삼투압 정수기를 제조해 시장에 선보였는데, 1996년에 매출액 2천억 원, 시장 점유율 60%를 넘기며 국내 정수기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머지않아 웅진코웨이의 위기가 찾아왔다. IMF로 인해 고가의 정수기 판매가 어렵게 된 것. 고심 끝에 윤 회장은 주부사원 코디를 고용해 고객에게 정수기를 빌려주고 매달 관리비를 받는 렌탈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는데, 그 결과 매출액이 무려 10배 이상 성장하며 그룹의 캐시카우로 성장을 이끌었다. 이후 웅진그룹은 태양광 사업, 건설업 등 사업 범위를 확장하며 매출 6조 원 규모로 30대 그룹 반열에 올랐지만 좋은 날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당시 지주사였던 웅진홀딩스는 2007년 론스타로부터 6,600억 원을 들여 극동건설을 인수했는데, 이듬해 건설 경기의 극심한 침체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겹치면서 극동건설은 심각한 부실에 직면했다. 결국 2012년 지주사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과 함께 막대한 채무를 안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2012년 당시 법정관리를 신청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금융권 여신 규모는 약 1조 2천억 정도로 나타났었고요. 극동건설은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 원을 결제하지 못해서 1차 부도를 낸 상황에서 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과 만기 연장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해서 결국 최종 부도가 확정됐습니다. 기업회생을 위해 윤석금 회장은 2013년 웅진코웨이를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에 매각했는데, 알짜 계열사 매각으로 웅진그룹은 2014년 2월 법정관리를 조기 졸업했다. 웅진그룹은 지난 1월 국내 정수기 시장에 다시 뛰어들 것을 공식 선언했다. 매각 당시 경업금지 조항이었던 5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1월 2일에 만료된 것. 웅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수기 사업 재진출을 선언하며 코웨이 인수이사를 내비쳤고, 정수기 렌털 사업에 필요한 인력 채용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웅진그룹이 코웨이를 인수할 자금 확보에 따라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재 코웨이는 정수기, 매트리스 등 홈 렌털 시장을 선도, 3분기 연속 6천억 원대 매출을 올리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웅진그룹이 5년 만에 정수기 사업에 재진출한다고 밝혔는데요. 일단 웅진 측에서는 이를 자체 브랜드 론칭과 이 코웨이 인수를 동시에 추진하는 이 투트랙 전략이라고 밝혔고요. 이 웅진의 코웨이 인수는 자금 조달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 MBK가 보유한 코웨이 지분 26.8%가 최근 10만 원 안팎의 주가를 고려한다면 약 1조 9천억에서 2조 원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주가와 경영권을 합치게 되면 시장 가치는 한 3조 원대 가까이 되고요. 이 윤석금 융진그룹 회장이 이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업계는 아직까지는 반신반의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재역전시키며 한때 국내 재계 30위권까지 올라갔던 웅진그룹. 정수기 사업의 재진출로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지 업계는 주목합니다. 웅진그룹에 대해서는 화면 보신 것처럼 많이 아실 것 같고 혹자는 원래 웅진 코웨이 아니었어? 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또 빅히트를 쳤었던 분야에서 사업 영역도 굉장히 빠르게 넓혀갔었던 웅진그룹이었는데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이 있었죠. 이런 우여곡절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풀어보고 또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께서 웅진그룹이 먼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인지부터 한번 총괄적인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약간 히스토리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웅진그룹을 지금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웅진출판이라든가 웅진코웨이 같은 그 정수기 업체 이걸 통해서 굉장히 이제 성장을 했던 기업이고 성장을 하면서 좀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 M&A를 이제 과감하게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극동건설을 인수를 했고요. 2008년도에 웅진케미칼, 그다음에 2010년도에는 뭐 서울저축은행이라든가 늘푸른저축은행이라든가 이런 금융권까지 이제 확장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2008년도부터 시작됐던 금융위기, 글로벌 크라이시스 때문에 기업이 전체적으로 약간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서 2012년도에는 이제 그 법정관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그때 당시에 채무가 1조 4천억 정도 됐었는데 이것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아까 영상에서도 나온 것처럼 코웨이를 이제 매각을 하게 되죠. 알짜 기업이었던 웅진코웨이, 웅진식품, 웅진케미칼 이 세 개를 이제 매각을 하면서 기업은 이제 어느 정도 법정 관리를 좀 탈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마련이 되고 또 최근에 2016년도에 이제 최근에까지 갚을 수 있는 모든 금액을 다 갚아서 실질적으로는 2022년까지 모든 부채를 갚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6년 정도 빨리 갚았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금액을 빨리 갚아 나가면서 재건할 수 있는 어떤 발판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이 재건이 성공을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것은 이제 시장에서 좀 더 다양한 각도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룹의 DNA 자체가 아직 남아 있어요. 어떤 확장에 대한 갈급함 하다 보니까 빚 다 갚고 다시 한번 좀 적극적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려는 상황인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웅진그룹 하면 저희가 어떤 기업 소개를 할 때 항상 그 셀러리맨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 회장까지 된 뭐 성공시나 이런 얘기 꼭 하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한번 그 과정들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룹의 DNA가 아직 살아있다. 이 DNA가 뭐냐면 이제 창업주의 기질입니다. 이 창업주 윤석금 회장을 빼놓고는 웅진그룹 설명이 불가능하죠. 아까 잠깐 보셨지만 저는 향수에 짠하게 졌는데 한국 브리테니커 백화사전. 이 지식인이라면 꼭 집에 한 질 갖다 놓고 싶어 하는 거였고요. 아까 두 분은 갖고 계시다고 뭐 아까 네네. 그때 꼭 사야 되는 게 브리테니커, 창작과 비평 전집 뭐 이런 거였어요. 대학 때. 이게 모두 다 방판으로 이루어지는 거였거든요. 세일즈맨들이 책에 이 도록을 가지고 다니면서 판매를 하는데 캠퍼스 어느 한 구퉁이에서 이제 말을 시작하면 안 사고는 버틸 수 없는. 그래서 내가 이걸 사면 천재가 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이제 착각을 갖게 되는 세일즈맨의 성공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판매 왕 출신으로 이 한국 브리테니커에서 이 세일즈를 하던 시절에 전 세계 54개국 중에 가장 높은 판매 실적을 올렸던 인물이 윤석금 회장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정말 그 시장 흐름에 대한 촉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80년대 들어와서 80년에 헤임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세우는데 가정용 학습 테이프를 판매하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영어, 지금 그 당시엔 중국어, 일본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또는 뭐 국영수 이런 학습에 대한 테이프를 명강사의
이 강의를 녹음을 해서 예. 이걸 테이프로, 카세트 테이프로 보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시기가 과외 금지 시절이에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외를 다 이제 아이들을 받게 했지만 지금 학원을 보내지만 과외 금지니까 어떻게 우리의 공부를 시키지? 네. 교육열은 아주 뜨거울 때입니다. 그러니까 카세트는 집집마다 보급이 되던 시절이에요. 네. 이 카세트 테이프로 강의를 듣고 우리 아이 공부를 시키면 되겠구나. 인강의 시초요. 네, 인강의 시초죠. 당시 이제 녹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이게 그야말로 날개도 친 듯이 팔리면서 웅진 출판의 기반이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웅진 싱크빅이 돼 있지만 네. 웅진 출판에서 당시에는 웅진하면 80년대는 교육기업이었어요. 교육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 요즘은 뭐 메가스타디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예. 그래서 웅진이 그 부분에서 그야말로 큰 기둥을 하나 세웠고요. 예. 그 이후에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그룹사로 사업 확장이 다각화되기 시작하는데 윤석금 회장의 이 판매 왕으로서의 기질과 촉 이것이 가장 강해졌을 것이다. 그런데 결국은 이 건설사 인수로 크게 승자의 저주를 맞게 되는 거죠. 예. 물론 2008년 글로벌 외환 위기에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IMF 때도 위기를 겪어 넘기는데 리스와 렌탈을 선도적으로 도입한 네. 덕분에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켰어요. 이것도 윤석근 회장의 이제 굉장히 훌륭한 촉이라고 보는데 후반에는 비판이 있습니다. 뭐냐면 재벌병에 걸린 것 아니냐. 네. 잘할 수 있는 사업과 이 손대기 어려운 사업이 있는데 예. 너무 다각화의 무리한 확장이 이러한 그룹 해체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또 비판에 직면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 재벌병이란 얘기가 나온 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다각화가 많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출판 그리고 교육 쪽으로 가다가 결국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엄청난 영역 가운데서 이제 사업을 다각화시키고 확장을 시키는 모습이었는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정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외환 얘기나 승자의 저주 얘기도 뒤에 가서 하겠지만 중간에 얼마나 많은 쪽으로 손을 뻗었는지도 소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일푼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뭐 책 외판 사업으로 이제 자기의 이제 어떤 성공 신화를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웅진하면 이제 교육뿐만이 아니라 이제 식음료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방문 판매 가정으로 렌탈 사업에 대한 어떤 획기적인 이제 일획을 그은 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내가 손대는 사업마다 잘 되면 분명히 사업 확장에 대한 굉장히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예. 아까 뭐 건설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저축은행, 화장품 여러 가지 이제 인수 사업을 벌여놓게 되는데 그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독이 돼서 한때 이제 재계 서열 순위 뭐 32위권까지 예. 올라가는 굉장히 강자로 군림을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자본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외자 차입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알짜 자기 사업을 다 내준 겁니다. 음료 사업을 내주고 그리고 웅진 코웨이라는 예. 사업을 이제 사모펀드한테 팔게 되는데 팔 당시의 가격은 뭐 1조 2천억 원인데 다시 저걸 사들이려고 하니까 2배 이상 비싸진 가격입니다. 예. 정말 재벌 회장이라면 손익을 계산하게 되죠. 5년 만에 내가 판 가격이 2배 이상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일군 사업이 아직도 1위이고 아직도 국내에서는 잘 나가고 있는 사업이어서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야인데 저걸 가까우면 다시 예전의 DNA가 살아나서 기존의 인프라를 갖고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다시 이 분야에 대해서 1위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와 상황은 많이 달라요. 초창기에는 사실 경쟁사들이 그렇게 많지도 맞아요.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확고하게 이 갖고 있던 인력을 활용을 해서 시장 점유율이 60% 넘는 점유율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은 대기업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예. SK네트워크 그리고 LG 그리고 현대 백화점 그룹까지도 예. 이 정수기 사업이 뛰어들려고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사업이어서 그렇게 환경이 녹록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놓친 고기는 아깝거든요. 내가 키운 고기인데 그걸 어떻게 다시 내 손으로 들여놓을 건가. 만일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사업만은 놓지 않겠다라는 예. 게 아마 이제 이 회장의 이제 숨은 어떤 의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회장이나 창업주 특성상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유추하는 겁니다만 아직도 코웨이는 내 거야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물론 사정이 안 좋아서 팔긴 했습니다만은 내가 다시 한번 품어야 돼라는 좀 인식도 있지 않을까. 금호 얘기를 한번 빌려서 네, 제가 네. 유추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코웨이 얘기까지 가기 전에 그 중간 다시 한번 그 위기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극동건설이 인수할 때가 하필이면 2007년이었고 맞아요.
또 인수한 업종군이 하필이면 건설업이었어요. 맞아요. 최악이란 최악의 수를 네. 하필 이때 두게 된 건데 이것 때문에 아무래도 법정 관리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극동건설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뭐 대형각 호텔이라는 것을 지었던 그런 회사였고 이 기업이 워낙 잘 나가고 있었던 회사였는데 이 기업도 사실상은 IMF 때문에 예. 꺾어지기 시작한 기업이었고 그래서 론스타한테 팔렸었고요. 그 기업을 뭐 한 6,600억 정도에 2007년에 그 웅진에서 이제 사오게 된 거죠. 네. 이때 6,600억이라는 가격 자체가 시장에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었던 가격보다는 한 2,000억 정도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극동건설을 인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이제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보증을 하는 조건으로 금융권에서 많은 돈을 이제 조달을 해가지고 여러 군데에 시공을 하려고 준비를 쫙 하고 있었는데 딱 2008년에 그러네요.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확 얼어붙어 버립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이 분양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지으려고 준비를 해놓고 자금까지 조달을 했는데 착공조차도 못한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자적인 부담이 계속 생겨나고 금융권에는 갚아야 될 돈이 도래를 하고 근데 이때 극동건설을 가지고 있었던 웅진에서는 웅진그룹이 이것을 전부 다 담보보증을 다 해주게 됩니다. 네. 전부 다 연대보증을 해주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극동건설이 부도가 나게 되면 모든 책임을 전부 다 웅진이 이제 떠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을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법정 관리를 두 기업이 동시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극동건설의 잘못된 어떤 운영, 이것이 전체적인 웅진 전체 그룹을 휘청거리게 만들었던 그런 게 아니었나 하는 그런 판단들을 하게 되고요. 사실상 2011년도에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웅진이 가지고 있었던 계열사들이 한 31, 32개 정도 되고 예. 전체 매출이 한 6조 정도 됐습니다. 예. 현재 지금 상황을 돌아보게 되면은 한 15, 16개 정도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네. 이제 막 1조 원대 정도. 그쵸.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규모로 쪼그라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거 준비하다가 저는 이건 처음 알았는데 그때 당시에 윤 회장 사태까지 팔아가지고 네, 네. 뭐 그랬다고 이거 어떻게 된 그러니까 일이었어요? 2012년에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되는데 예. 처음에 부도가 날 때는 이게 150억 원이면 그게 많은 돈이 아니죠. 네. 이 그룹의 차원에서는. 그렇죠. 예. 아까 이 리포트에 나왔습니다. 여신 규모가 1조가 넘는 네. 그런 그룹사인데 150억이 만기 도래한 어음을 막지 못했다. 결국 이제 자금 경색이 시작됐다는 네. 반증이에요. 그 결과 결국은 법정 관리 신청할 때 채무 규모는 1조를 훨씬 넘어서 1조 4천억에 육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윤 회장도 뭔가 이제 자구적인 사재를 털어서라도 내가 기업을 살리게 노력을 하겠다. 예. 최근에 뭐 한진해운이라든가 여러 이제 경우들을 보시면 네. 창업주 오너들이 그래도 뭔가 또 이 정치적인 제스처라고 비판받을 수도 있고 네. 실제 자신의 이제 윤리적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경영가로서의. 네. 그런데 이때 한남동 자택이 윤 회장 자택이 100억 원대였어요. 어. 이것을 신세계 이명희 회장에게 이제 예. 팔아 넘기게 되는 네. 어찌 보면 이제 집까지 파는 보통 이제 이 사업주가 집 팔고 차 팔면 그게 바닥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도 연출이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거고요. 어. 저는 그래서 이게 한참 때 윤 회장 전성 시절에 저 강연을 가서 자 웅진의 성공 신화에 대해서 좀 동기부여 강연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네. 이 세일즈맨들 대상 강연이었는데 예. 자 미국의 아메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 네. 기업이 성공하지 않았느냐? 예. 이게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고자 하는 아메리칸 웨이를 아메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엔 코웨이가 있다. 코리안 웨이를 오. 줄임말. 그러니까 아메이에서 진짜 영감을 그거예요? 받은 코리안 웨이거든요. 오. 그래서 실제로 이 합법적인 영역의 다단계 마케팅, 이 아까 방판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예. 혹은 외판 이 부분에선 최강자였던 부분이죠. 그런데 네. 문제는 이 건설은 사업 특성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음. 아까 이 금호아시아나의 박상구 회장 잠깐 앵커가 언급한 것은 아주 적절한 비교인 게 거기는 운수항공으로 시작을 해서 그룹이 됐지만 예. 결국은 비슷한 시기에 조금 앞서서 IMF 때 무너진 대우건설을 꿀꺽했던 게 예. 탈이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또 닮은 꼴의 그룹 해체 과정이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는 코웨이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름이 붙여진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도 흥미롭네요. 코웨이 얘기 나온 김에 이거 계속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직도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웅진 코웨이 아니야? 지금도 웅진 코웨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정도로 좀 상징성이 크게 있었던 거고 어떤 정수기 렌탈 사업 분야에서 굉장히 히트를 쳤다가 여기를 내놓으려니 얼마나 가슴 아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때 당시 분위기가 좀 어땠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웅진 코웨이인데 왜 이제 웅진을 뗐느냐.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브랜드 네임을 최극대화할 수 있는 브리밍을 사용하고 싶은데 웅진이라는 이름을 떼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윈인데 떼고 싶고 그런데 코웨이라는 브랜드는 너무 시장 소비자들한테 각인이 돼 있기 때문에 웅진을 떼내고 이제 코웨이라는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셈인데 사실 웅진그룹은 이제 방문 판매뿐만이 아니라 이제 방문 판매 효시는 사실 화장품이에요. 맞아요. 이제 한국 전쟁 이후에 사실 시골에는 1년에 한 번 농사를 짓고 또 목돈을 주는 거는 이렇게 과일이든 아니면 농산물을 수확하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가가호 방문을 해서 직접 서비스를 해줍니다. 색조화장부터 시작을 해서 화장을 해주고 난 다음에 당신 비싸죠. 수십만 원 되는 세트를 팔기 위해서 그걸 서비스로 먼저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이제 구매하게끔 그리고 달달이 할부로 받아가는 그런 효시인데 근데 렌탈의 효시는 바로 웅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이 넘는 옷과 30년 전에 30년 전에 100만 원이 넘는 걸 누가 감히 사겠어요. 아무리 뭐 좋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물에 대한 그런 어떤 중요성이 지금보다는 또 부각이 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굉장히 발상의 전환입니다. 윤 회장이 굉장히 이제 영업적인 측면에서 소비자의 심리를 잘 읽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는데 렌탈 시장은 사실 이때 외환이기 때문에 어차피 궁여지책으로 생각한 게 대박을 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싱크빅이라는 것은 뭐 교원도 있고 여러 가지 학습지 방문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영업사원 방문하는 이제 사원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의 영업이익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두 자릿수를 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렌탈 시장이 급상승하고 커지면서 다른 기업들조차 여기다 끼어드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오히려 이제 이 건설이든 이렇게 벌려놓은 사업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자기 자본으로 했으면 좋겠지만 자기 자본으로 안 하고 이렇게 되면 법정 관리까지 가는 이런 수순을 밟게 되니까 가장 알짜 사업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웅진에서 가장 알짜 사업이 뭐냐? 정수기 사업. 그 다음에 식음료 사업 다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사업, 원조인 교육 사업을 빼고 나머지 다 내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 내준 사업이 이제 한 4, 5년 됐는데 오히려 정상화가 돼서 더 커진 겁니다. 그러면 회장 입장에서는 내가 저걸 키운 정말 원조인데 저거만 내가 하고 있으면 저 이익의 2배 이상을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감히 하는 겁니다. 지금 화면 나가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었는데 이제 이 심장 다시 붙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초에 계약했던 5년 동안에 같은 업종의 겸업을 못하도록 했던 것에 대한 시한이 풀리자마자 나는 해외에서부터 먼저 이걸 해볼 거야. 라면서 이제 실제로 인원을 채용을 하면서 해외에서는 장남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하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이제 언론에 이제 다시 코웨이 인수할 의향이 있다라고 내비치다 보니까 코웨이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건 뭐지? 이게 자기 자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하면 3조 원이 넘는 기업을 또 인수한다고 이런 의구심 때문에 오히려 정작 코웨이 주가는 떨어지고 웅진의 주가는 오르는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쨌거나 다시 한번 새 출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그런 앞으로의 향방에 대해서 집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웅진그룹이 참 이게 무섭다고 생각하는 게 이렇게 부침을 겪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과거에 내가 잘했던 것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사업에 대해서 좀 움직임이 있는 모습이었는데 좀 이런 웅진그룹의 향후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또 펼쳐질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화면 통해서 그 앞으로의 흐름들 어떻게 될지 함께 확인하시고 다시 심층 토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시작해요. 그런데 과연 이것에 대한 진짜 속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정수기, 렌탈 사업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전에 화장품에 대해서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 그냥 순수한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지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아무래도 예전에 이제 웅진 코웨이 시절부터 가지고 있고 런칭을 했었던 그런 브랜드들도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웅진 코웨이와 함께 이제 다 이제 떠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고 있었던 사업들을 계속해서 잘 하려고 하다 보니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손을 놓지를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화장품 쪽에서는 이제 투트럽이라고 하는 회사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명맥을 좀 유지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외국에다가 지금 정수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에버스카이라는 회사를 또 하나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예. 최근에는 릴리에트라는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웅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재건을 할까 하는 그 방향을 보시게 되면 이 세 개의 기업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물론 싱크빅이라는 회사 굉장히 잘 돼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뭔가 정수기라든가 어떤 방판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재건을 하려고 하고 내가 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잘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해서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세 개의 회사들이에요. 예. 지금 에버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 사업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팔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경업금지라는 조항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제 해야 되겠다. 터키에서 그래갖고 비슷한 지금 1997년도에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한 터키를 찾아서 거기에서 정수기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서 진행을 하면서 뭔가 내실을 만들어 놓고 나서 다시 시기가 되면 들어올 생각을 하고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예. 하고요. 또 국내에서도 릴리에트라는 회사를 지금 설립을 했는데 릴리에트가 어떤 면에서는 이제 화장품이나 이런 쪽으로도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렌트업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국내 법인을 만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릴리에트를 통해서 결국에는 국내에 이 렌털 사업을 다시 한번 도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보여지는 거고요. 예. 릴리에트가 이제 1월 2일, 올해 1월 2일부터 경업 금지가 풀리면서부터 정수기나 이런 쪽에 이제 다시 아마 본격적으로 지금 그 작업을 지금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트랙으로 간다는 것이 이제 이 국내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었던 그 정수기 사업을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이제 코웨이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그 두 가지를 지금 이제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창업자여도 그럴 것 같아요. 릴리에트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고 여기서 사업 확장이 일어났지만 그래도 나는 코웨이를 갖고 오고 싶어 라는 생각이 먼저 들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경업금지도 5년 지나서 풀렸겠다. 내가 할 수 있고 이거 가져오고자 하는 의지를 계속 드러내고 있는데 사모펀드 측에서는 당연히 이거 좀 불만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현재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사모펀드가 불만일 일은 없죠. 그래요. 기업 자체를 그러면 다시 매물로 파는 거니까. 문제는 얼마가 남을 거냐죠. 제가 MBK 입장이면요, 두 개 중에 하나 검토하는 겁니다. 그래요? 이거 사가실래요? 그럼 지금 이 정도로 우리가 또 키워놨으니까 예.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1조 2천억에 사왔지만 예. 다시 사가려면은 지금 우리가 덩치가 커졌습니다. 2배 주세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해서 한 3조 정도 내면 매각 의사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 자금 조달력의 문제예요. 사모펀드는 내가 이것을 계속 사업을 영위했을 때 나는 중장기적 수익과 예. 팔았을 때 단기적인 수익을 저울질해서 뭐가 나에게 유리하냐 하면 수익 실현이 되면 오케이인 겁니다. 예. 그래서 MBK에 대해서는 이 윤 회장이 얼마를 조달할 수 있느냐의 싸움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사왔을 때 이 과거에 이제 극동 건설의 사례처럼 모르는 업종을 그것도 이제 헤비 인더스트리를 그냥 끌어안았다가 시장이 안 좋아지면 폭삭 이제 타격을 받는 경험, 이건 예. 트라우마로 평생 남겠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수기 사업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야인데 저는 이게 천추의 한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삼국지의 그럼요. 추호지에 보면 네. 황골 탈퇴해서 내가 저걸 반드시 가져오리라 하는 이유는 아까 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철 소장님이 딱 짚어주셨는데 물의 가치가 높지 않을 때 물 사업을 시작을 했고 네. 정수기 사업을 IMF를 통해서 이걸 렌탈로 전환을 해서 성공을 했고 이때가 언제냐면 웰빙 트렌드의 시대예요. 자, 물도 깐깐하게 고르세요. 우리 뇌리 아직도 남아있는 이제 카피들이 있고요. 물도 씹어 먹어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연예인들이 하면서 네. 물 중요하구나. 지금은 물이 더 중요해졌죠. 환경에 대한 그렇죠. 수질 측면에 대한 이 소비자 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럼 물 사업이 이게 논하는 사업이다. 이 생각을 여전히 할 수 있어요. 전문가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고. 예. 다만 이제 지금 우려되는 시장에서의 이제 생각은 자, 그럼 웅진 코웨이를 자신이 만들었는데 매각해서 코웨이로 가고 있는데 나는 후발주자를 새로 설립해서 시장에서 부딪히는 것도 쉽지 않은 싸움이고요. 예. 그리고 그럼 아예 사오는 게 제일 좋긴 한데 문제는 여기에 3조를 투입할 수 있겠는가? 네. 1. 돈 있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제 윤 회장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사왔을 때 코웨이가 지금 자체적으로 커가는 것보다 더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는 경영 전략상의 확신. 이것은 근거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개인적인 주관적 꿈일 뿐이냐. 여기에 대한 입증을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예. 정량적 문제와 정성적 문제 두 가지의 시험대를 돌파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모펀드 측에서는 비싸게만 팔아서 이익이 많이 나오면 되는 상황이니까 뭐 여기는 문제가 그러면 없을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현실적으로 총알이 있느냐와 그렇죠. 코웨이를 재인수했을 때 시너지를
1+1 했을 때 이제 3 이상을 낼 수 있느냐일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총알 문제잖아요. 예. 뭐 가능은 합니까 현실적으로? 뭐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뭐 다 이렇게 끌어모은다고 해도 지금 현금성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게 아무리 좋게 평가를 해도 5천억이 되지는 않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예, 차이가 좀 많이 나죠. 실질적으로 매각을 할 때 당시에는 1조 2천억이었지만 지금 이게 굉장히 커졌어요, 기업 자체가. 예. 매각을 할 때 당시보다도 지금 현재 매출이 2017년 매출 지금 코웨이죠. 코웨이의 매출이 지금 기록을 세우는 그런 해거든요. 예. 그래서 2조 7천억이 지금 넘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웅진이 뭔가 다시 이것을 인수하려고 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부터 10만 원 밑으로 좀 살짝 떨어진 상태죠. 예. 그래도 지금 현재 그 MBK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사가지고 오려면 2조 가까운 돈이 지금 필요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경영권 프리미엄 자체를 한 1조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치면 한 3조가 필요합니다. 근데 현금성 자산을 가장 많이 조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5천억이 되지 않으니까 예. 나머지는 거의 이제 재무적 투자자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뭔가 SPC를 설립하는 것 방법 외에는 특별한 지금 방법은 없어 보여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은 그런 지금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현실적으로 총알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녹록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러면 두 번째 문제였던 코웨이 인수에 했을 때 이제 시너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 시너지를 논하기 전에 사실 앞에서도 뭐 얘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정수기 렌탈 사업 같은 경우에 이미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사정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 정수기 렌탈 아마 집에 가정에 한 10가구 중에 6가구가 이미 구비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시장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윤 회장이 코웨이를 정말 과거에 승자의 저주를 한번 맛봤잖아요. 예. 건설사를 인수해서. 근데 자기 부가 현금도 많이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부채를 져가면서까지 인수를 할 건가? 네. 그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나오는 보도를 보게 되면 다음 달 신규 정수기 렌탈 브랜드를 런칭하겠다는 겁니다. 네. 코웨이라는 브랜드를 안 쓰고도 자기 역량으로 새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자녀들이 이제 경영에 개입을 하고 있는데 그 지분을 보게 되면 형제가 있습니다. 장남과 이제 윤형덕 장남이 이제 41살이고요. 그리고 이제 차남 윤세범이 있는데 차남한테는 지금 하고 있는 가장 잘하는 거 본래 모테인 싱크빅의 대표 이사예요. 예. 근데 해외에서 지금 벌이고 있는 이런 이 정수기 렌탈 사업에는 바로 장남인 윤형덕 씨가 지금 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에버스카이 대표이사를 맡고 있고, 그리고 이제 화장품 부분 투트럽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 이런 싱크빅 교육 사업에 대한 영업이익률은 5% 남짓이에요. 근데 지금 코웨이에 이제 예를 든다면 거기 영업이익률은 20% 내외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성장 사업은 확실히 알고 있어요. 윤 회장의 경우에는 이걸로 가야 된다라는 방침은 있는데, 그런 시험적이고 도전적인 거는 장남한테 이제 배분을 해주고, 예. 안정적이고 지금 돈이 나오고 있는 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차남한테 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웅진 싱크빅의 우회 주주가 웅진이고, 웅진이 다시 한 20여%의 지분율, 싱크빅의 지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윤 회장이 누구한테 몰아주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에 따라 장남한테 힘을 줄 건가 차남한테 힘을 줄 건가에 따라서 경영권 승계의 문제가 달라지지만, 예. 지금 윤 회장의 경우에 1945년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74살 내지 5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후계 구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 리스크를 져가면서까지 이제 굉장히 코웨이를 인수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 이 전망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연령이 들게 되면 네. 사실은 이제 돌다리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예. 이 고민이 굉장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맥락을 잘 잡았는지 이제 점검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미 정수기 사업은, 그러니까 정수기는 포화 상태에 어느 정도 이르렀고, 이미 한번 위기를 맞으면서 코웨이를 팔았는데, 이거를 경영권 승계 이 과정에서 굳이 무리하면서 다시 코웨이를 사올까라고 얘기를 하신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흔히 나오고 있는 그냥 홍보 효과 하려고 코웨이 인수한다고 이렇게 대내적으로 선포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한번 의심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의심이 아니고 저는 전략이라고 보는 게요. 이게 70대에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있습니다만 이 판매왕, 그러니까 이제 세일즈 부분에서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은 네. 심리전의 대가예요. 물건을 판다는 건 상대의 심리를 흔들어 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생각보다 무서울 수 있다. 윤 회장이 고민을 해서 지금 이게 우리 정수기 사업 진출할 거야.
근데 저걸 되찾아올 생각도 있어. 지금 투트랙을 쓰니까 이게 잠깐이긴 하지만 묘한 것이 코웨이의 주가가 떨어지고 웅진의 주가가 높아져요. 만약에 이 주가가 계속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움직이면요. 코웨이의 가격이 싸지고 웅진의 자금 동원력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 들어와서 경제는 쉽니다. 이 어떤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패턴에 대해서 윤 회장이 상당히 지금 또 연구를 하신 것 아닌가. 그래서 물론 그걸로 3조가 되는 가치를 뭐 1조 5천억으로 내릴 수 있겠습니까? 웅진의 주가가 뭐 2배 이상 올라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시장을 흔드는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지금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윤석근 회장이 나 아직 살아있네 라고 하는 선언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 이제 렌탈 부분과 관련해서 좀 재밌어지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우리가 경영학과 교수님까지 이렇게 패널로 모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얘기는 못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네요. 웅진그룹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또 파헤쳐 봤습니다.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그리고 최영일 경제시사평론가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이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현재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